많으신 것 같아요. 또 막 전화가 또 오는데요.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죠? 방송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힘들어요. 다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 타포유 촬영을 재개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 다시 배워서 너무 좋은데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개포 삼성 정형외과 김봉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 삼성탑 정형외과 유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파 삼성탑 정형외과의 이원영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활짝 웃어보실까요? 아, 네. 잠시만요. 우리 선생님도. 지난번에 소개하셨어요. 제가 저번에는 이제 인테리어 중이었고 이제는 병원 오픈한 지가 2주 됐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동탄의 청담탑 정형외과 김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참 많아지신 것 같은데 탑 네트워크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탑 네트워크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이름처럼 탑이 되겠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제일 최고의 정보, 정확하고 좋은 진료를 하겠다라는 저희들의 취지, 또 결과물을 보시고 또 다른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 막 전화가 또 오는데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각 부위별 질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계절이만큼 야외 활동도 많으시고 해서 운동하다가도 많이 발목들 접지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발목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가져가 볼까 합니다. 발목이요. 네. 사실 이제 스키 시즌이 오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또 발목 부상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스키를 타다가 발목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글쎄 인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제 학교 안 간다 하고 엄청 좋아했는데 아니 수술할 필요 없다고 그냥 학교 가도 된다고 심지어 저 너무 잘 걷는 거예요. 인대 파열은 뭐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본인적인 치료 방법으로 한 80% 정도는 대부분 다 치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인대라는 거는 뼈랑 뼈를 잡아주는 밧줄이거든요. 밧줄이 끊어졌다 보니까 살짝 흔들리는 건데 이거를 못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걸을 수는 있는 거죠. 아프긴 하지만. 저는 사실 오진인 줄 알았는데 네, 발목 인대가 끊어져도 잘 걸을 수는 있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인대가 끊어진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인대 손상이 있을 때 이제 MRI 검사를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MRI 검사는 고가의 검사이기도 하고 또 뭐 예약제 이제 촬영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제 일반적인 외래에서 저희가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잘 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발목에 있는 인대는 대부분이 이제 심층부가 아닌 표층부에 있는 인대 부분들이고 저희가 초음파 영상을 인대 주행 방향과 잘 맞춰서 확인하게 되면 보통 정거비 인대나 이제 인대 손상이 이제 주로 발생하는 발목 외축부 이제 인대 쪽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초음파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MRI를 찍을 때는 가만히 누워서 찍잖아요. 네. 정적인 검사란 말이에요. 근데 초음파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적인 검사라는 거는 의사가 흔들어 보면서 그 자체 내에서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는 밧줄이란 말이에요. 네. 밧줄이 끊어졌으면 뼈랑 뼈 사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면서 벌어지는지 볼 수 있는 동적인 검사는 초음파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치료잖아요. 네. 이 인대가 손상이 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급성기 치료, 뭐 골절도 동일하겠지만 원칙은 저희가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프라이스요? 프라이스 가격이 아니고요. 네. P는 이제 저희가 프로텍션 보호가 중요하고 R의 경우는 이제 레스트 환자분이 쉬는 게 또 이제 중요하시겠고 I는 이제 아이싱 병원에서 저희가 냉각 치료 같은 이제 최근 이제 많이 시행하는 치료들이 또 있습니다. 또 C는 컴프레션 압박 적절한 압박과 E는 엘리베이션 환자분이 이제 하지 거상을 통해서 붓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인대 손상의 정도가 미세 손상인지 부분 파열인지 아니 완전 파열인지 이 손상의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반깁스 이제 고정 기간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면 최소한의 고정 이후에는 저희가 인대 재생을 위한
주사 치료 아니면 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프라이스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프라이스는 정형외과에서 많이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축약어로 설명을 네. 해주시니까 더 머릿속에 팍팍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땐 또 이 운동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활 운동은 안 해도 되나요? 어떤가요? 안정을 먼저 시켜서 충분히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원래 발목 운동으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굳어진 힘줄을 푸는 힘줄을 스트레칭해주는 스트레칭 운동이라든지 움직이는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를 회복하게 하는 관절 각도 회복 운동, 그다음에 뭐 근력을 키울 때 많이 사용되는 저항 운동이나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목은 아무래도 지탱을 할 때 걸을 때 지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균형을 잘 잡게 하기 위한 균형 운동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당연히 뭐 관절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속도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화 운동, 근육 강화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발목에 외측 인대가 주로 다치잖아요. 외측 인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지나가는 근육, 비골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강화 운동이라든지 발을 뒤꿈치를 뚫고 버티고 이게 균형을 잡도록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잘 잡도록 해주는 균형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이 발목 운동도 혹시 병원에서 알려주시나요?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오늘 촬영한 거와 같이 저희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탑 정형외과 네트워크에 접속을 보셔서 구독하셔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그럼 우리 경봉수 원장님께서 발목 운동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죠? 방송 네.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수술이 굳이 안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수술을 하신 분도 있다라는 거는 분명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가요? 발목 사용이 많은 운동선수나 그리고 이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 불안정성이 있어서 자꾸 이제 삐끗삐끗한다든지 내리막길에 갈 때 불안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살짝 궁금했던 게 인대가 손상이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탁 터졌다가 인대가 아무는데 어떻게든 아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무느냐 아니면 붓기를 빨리 빼서 이렇게 타이트해져서 아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타이트하게만 아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늘어나서 아물거나 아니면 운이 나쁘게 인대가 아주 얇게 났거나 네. 그런 경우는 또는 또 다치고 나서 재활이 잘 안 된 경우 우리가 다치게 되면 근력 약화도 생기고요. 그리고 고유 감각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발을 지면을 짚었을 때 어디가 울퉁불퉁한지 이런 게 뇌로 가면 감각 수용체에서 감각을 느껴서 머리로 가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어떤 근육 작동해 하면서 이렇게 신경회로가 도는데 이런 고유 감각 기능과 이런 신경회로의 반응 속도가 늦어진 경우에도 또 자주 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자주 삐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재활운동, 보수치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충분한 고정 기간이 필요한데 꼭 그 기브스 하는 게 불편하니까 네. 고정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대가 늘어나서 아물거나 그렇죠. 불안정한 발목을 갖기 쉽게 됩니다. 계속 피도 나고 그러니까 부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그러니까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킨 대로 병원에서 시킨 대로 깁스도 잘 하고 운동도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이 발목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염좌라는 거는 인대 손상은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겪고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접해보기도 하는데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조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서 관절염이나 기타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게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관절염이 돼서 오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옛날에 발목 많이 삐었죠? 물어보면 대부분은 많이 삐었어요. 근데 초기 치료만 잘만 하면 네. 다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관절염이 와서 뼈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뼈를 손대야 돼요. 뼈를 벌리는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거나. 사실 다쳤을 때 초기 치료 우리 선생님 말한 대로 프라이스만 잘해도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주변에 이거를 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다치게 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병원 방문하셔서 초기 치료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발목 건강하게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